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도전 올인원 교재, 그 다음에 제도전 학습에 대한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OT 1년을 공부하고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게 내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스스로가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하지 과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커리를 구성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OT를 좀 진행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제도전반을 전국 최초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걸 구성하게 된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지가 지금 올해 20년입니다. 20년이고 랜다나가 창업된 지가 지금 12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딱점으로 합격하든 고득점으로 합격하든 뭐 합격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그런 부분이죠. 근데 똑같이 강의를 들었고 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진짜 너무 죄송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조금만 더 했으면 합격했을 건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는 분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실제 실력 차이는 거의 종이 한 장도 아니고 종이 반 장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점수를 받는 게 올해도 우리 이제 32회 시험에서 민법에서 하나, 그 다음에 개론에서 1개,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 2문제의 복수 정답이 나왔거든요. 합격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6,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수 정답이 4문제 안 나왔다 그러면 시험에 또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복수 정답을 많이 내줘가지고 합격자가 많이 나온 거는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 혜택을 또 보는 분들도 있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딱점으로 합격했거든요. 또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는데 57점으로 합격했거든요. 이 두 분의 실력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처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해요. 그죠? 너무 좋죠? 근데 1년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상심에 빠져 있고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스트레스가 아마 저도 시험에 무수히 떨어져 봤는데 아마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흥미도 잃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보기도 싫고 사무실 지나가다 보면 공인사무실 지나가다 보면 그죠? 유리창 깨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험은 축하할 일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죠. 시험이 또 1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성해야 될 계기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의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 사이트가 전부 다 신규 대상으로 커리가 만들어져 있고 전부 다 강의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입문 이론과정, 그 다음에 기본 이론과정 또는 기초과정이라고 불러요. 기본서로 수업하죠. 그 다음에 3, 4월달에 심화과정, 그 다음에 요약과정,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대한민국 모든 학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이트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벌써 이미 강의가 시작이 됐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랜드 하나도 과거에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32년을 치르면서 32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고차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수능을 치렀는데 수능이 끝이 나고 나면 대입에 실패하는 수험생도 있고 합격하는 수험생도 있거든요. 근데 대입에 실패를 했는데 얘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 그죠? 근데 점수는 예를 들어서 만점이 300점이다 그러면 270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 의대에 못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3처럼 수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걔는 어디로 갑니까? 입시에는 있어요. 서울대 반, 스카이대 반, 의대 반 이런 식으로 입시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없어요, 그게.
뭐가 없냐면 재수생을 위한 특별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성해서 재수생을 위한 특별반을 만들고 그분들에게 이런 과정이 아니고 좀 특수한 과정으로 만약에 1년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천천히 여유롭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을 좀 구성해서 진짜 이거는 목표가 뭐냐면 전원 합격입니다.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한번 가보자. 그죠? 그러면 강의의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만족도, 그 다음에 제 스스로가 느끼는, 그죠? 만족도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획은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한 6개월 정도 구상을 해서 교재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전체에 어떤 커리를 가져가고 여러분들하고 또 어떤 호흡을 맞추면서 갔을 때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이런 전원 합격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저 혼자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다고 되실 일도 아니고 저하고 얼마나 호흡을 맞추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합격의 확신을 주는 게 계기입니다. 그리고 재수생만을 위한, 이 재수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인데 대놓고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재수생이 좀 불편합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자, 맞는데, 그죠? 재도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도전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거는 잊으시고 이 과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재도전반을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그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갈게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기초 강의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인문 강의 필요 없습니다. 인문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들어 다시? 들을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은 불과 오늘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30일 전에, 그죠? 여러분들이 최고 실력을 지금 올려놨어요. 최고 실력을. 그죠?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60이 안 되겠지만은 내가 1년을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실력을 올라가 있다니까요. 올라간 상태인데 뭘 입문을 한단 말입니까? 뭔 기초를 한단 말입니까? 그분들한테.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런 강의 들으면 지기 재미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미 30일 전에 최고의 실력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실력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로부터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실력, 최고 실력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했어, 안 했어? 했죠. 모의고사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요? 풀었죠. 쪽집게 백선 풀었어, 안 풀었어요? 풀었죠. 또 특강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이거 들을 때 전부 다 합격시켜준다고 했어.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실력을 유지를 하면서, 그죠? 올려놓고 30일이 지나서 뿌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한테 무슨 기초 강의가 필요하고 무슨 인문 강의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죠? 용도 지역을 아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아는데, 건폐율이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초보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는 분들한테, 그죠? 이런 강의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도전반은 뭐부터 할 거냐면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걸 할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도 뭐가 있냐면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재도전반에 맞는 올인원 교재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권입니다. 한 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수험생들이 작년 여러분들 10월 30일 시험 30일 치르기 전에 여러분들 사물함 열면 사물함에 뭐가 거득합니까? 교재가 거득하죠. 과목별로, 자, 기초서, 그 다음에 기본서, 그 다음에 요약집, 그 다음에 문제집, 그 다음에 각종 특강 자료, 플러스 학원에서 내주는 매일 페이퍼 시험 문제 등등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월함 열면, 그죠? 책이 꽉 차있어서 가지고 두두두 떨어진다고. 그죠? 필요 없어요, 이거 전부 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는 교재는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이 하나로 끝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보자들한테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최소 작년 시험에서, 그러니까 10월 30일 치렀던 시험에서 40점 과락을 넘길 정도의 실력이 되는 분들한테는요, 교재 한 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교재 하나로 이론과 문제를 구성을 했고, 그 이론과 문제가 조금 이따가 교재 여러분 보고 계시겠지만은 그 교재로서 충분히 합격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이걸 만들 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그죠? 근데 합격을 했는데 당연히도 합격하신 분들보다는 2년, 3년이 걸려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그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재의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다시 공부하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한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2%가 각 교재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만들면서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만족도가 높다고 보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강의로 지금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교재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단권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뭐만 딱 구성이 되냐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만 구성이 됐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을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좀 전에도 호흡을 맞추면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야 될 호흡 방법, 내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갈 건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쉽게 가는 길은 쉽게 합격하면 좋은데 쉽게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가진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시험 치기 3일 전부터는, 그죠? 맥박, 혈압 증상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는 안 돼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늦게 시작해요, 보통. 엄청 늦게 시작합니다. 늦게 시작할 수밖에, 이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돼요. 학원에 등록을 하든지,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합니까? 이거 한다고. 또 하는데. 또 뭐 하냐면, 첫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다 아는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죠? 다 아는데 왜 틀렸어 하면서, 일단 이거부터, 기초부터 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초보자한테 맞는 말이지, 공부를 해도 한 수험생한테 맞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느껴버린, 없으면요. 흥미가 급격히 떨어져요, 흥미가. 그래서 언제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3, 4월 달이 되면 심화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이때 시작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3, 4월 달에 재수생들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3, 4월 달.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4월 달에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3, 4월 달에 가장 많이 시작을 하는데, 자, 봅시다. 시험을 언제 치냐면 10월 30일 날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리고 12월 1일 날 발표가 납니다. 1월 달, 12월이죠, 그죠? 1월이 아니고 12월이죠, 12월. 12월에 일단 쉬죠. 1월 쉬죠. 2월 푹 쉬죠. 자, 근데 12월에 시험을 쳤거든요. 평균 몇 점 나왔습니까? 60언더죠. 59.9 나왔단 말이에요. 60언더. 60을 넘겼으면 쉬고가 아니고, 발표 나고 나면 쉬고가 아니고 사무실 알아보고 친구 만나고 놀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60언더 점수가 나왔거든요. 57.7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발표 나고 충격에 입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60 언더로 시험을 60 이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얼마를 쉬었냐면 자, 10월 11일이죠. 그죠? 한 달, 두 달, 석 달, 4개월이 쉬었어요. 자, 제가 강의를 한 지가 20년이거든요. 한 달 동안 공법 책을 안 보죠. 기억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제가 첫 수업 들어올 때 그 전날 혼자서 제가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법책을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수업 진동할 거다 정독을 쭉 다 하고 작년 했던 강의를 한번 다시 듣습니다. 제 강의를.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는지 듣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쌤들이 다 그래요. 모든 쌤들이. 그렇지 않은 쌤들은 수업 들어가지고 버벅거립니다. 만약에 수업 첫날 수업을 했는데 쌤들이 막 버벅거리죠. 그 전날 책 안 보고 온 거야. 그거. 근데 렌다나 교수님들은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그 전날 강의 듣고 책 다 보고 들어오십니다. 저도 공법책을 외우는 저도 그렇게 하는데 60 언더를 받은 수험, 60 언더, 60 이하로 받은 수험생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푹 쉬었어요. 자,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3월 달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실력이 몇 점으로 생각합니까? 시험에서 받은 점수가 만약에 55점 할게요. 55점이다 그러면 본인 실력이 몇 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55점으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게 55점으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입니까? 현실입니까? 생각이지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아니죠. 네 실제 점수는 55점이 아니라고. 그죠? 실제 점수는 몇 점이냐면 20점으로 떨어져 버려요. 다 잊어먹는다고. 말이죠. 저는 공법 시험을 치르면 95점은 나오거든요. 한두 개는 틀려요, 저도. 95점이 나오는 저도 책을 갖다가 그 중간에 쓰고 해도 한 달 동안 안 보면 다시 강의를 하면 저도 다 잊어먹는데 55점을 받은 수험생이 이때까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3월 달에 55점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착각. 그래서 3월달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또 뭐 한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적응이 필요하냐면요. 한 4개월을 푹 쉬어놓으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강의 들으려고 그러니까 뭐부터 쏟아진다? 잠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몸이 이제 노는데 적응돼 있으니까. 그리고 학원에 실강의 들을 때도 앉아있으면 4시간, 3시간, 4시간은 못 앉아있어요. 계속 이렇게 막 몸이 막 틀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하는데 또 걸린다고. 우리가 운동을 10년 한 사람도 한 두 달을 쉬고 나서 운동을 하면요, 온몸의 근육통이 엄청나거든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공부돼, 안 돼? 시작했지만, 적응하는 시간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안 돼. 언제 공부가 이제 기회에 들으냐면 3월 중순경 되면 들린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3, 4월에서 강의를 들었다니까요. 그럼 55점 올라오느냐?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갖다 여유롭게 합니까? 쫓기는 공부를 합니까? 쫓기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부 쫓기는 게 계속 따라가는 공부, 이게 앞서가는 공부가 아니고 항상 뒤에 쫓기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는데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쳐. 피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치야 되는데 안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의고사 뭐 나중에 치우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말에 지금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심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심리 상태가. 그럼 모두 쉬고 나면 문제를 갖다가 버리고, 그죠? 그다음부터 또 알죠. 근데 그 누를 자기 실력이 3월 달에 시험에 55점으로 떨어지고 불합격하고 나서요. 3월 달에 시작했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55점보다도 안 되고 3월 달에 모의고사 쉽게 내거든요. 그거보다 안 되고 수업에 들린 내용들이 잘 안 들리고 내 실력이 지금 밑으로 내려왔구나라는 걸 갖다가 누구나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때 알아요, 이게.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3월부터 시작해서, 그죠? 언제까지 공부하냐면 10월 달까지 공부를 하고, 언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냐면요, 7월 달에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준비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냐면 4개월을 준비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4개월. 그런데 작년 시험에서 55점으로 시험에 불합격했다가 다 잊어먹고, 그죠? 넉 달을 공부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이게 안 풀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냐면 항상 쫓아가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을 치러서 다행히 합격을 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효율적으로 공부했고 너무 좋은데 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장수생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2년, 3년은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치르는데 1차 합격하죠? 2차 불합격하죠? 그럼 3년이에요. 이러면 3년 된다니까요. 3년이 우습게 3년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대학 졸업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월달에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떨어질 만큼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질 만큼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점 받았냐면요. 60을 받아야 되는데 59점까지 공부를 해요. 59점까지.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씨가 돼야지 물이 끓습니다. 99도는요. 기포만 살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시험은 몇 점 돼야 합격하냐면 60이 넘어야 합격해요. 59점은 안타까운 점수인데 안타까운 점수는 맞는데 불합격입니다. 100도씨가 되게끔 아니면 이게 넘치게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죠? 딱 99도 돼가지고 물이 기포가 막 올라오고 막 끓으려고 하는데 아그라 가스가 없네. 끝난 거야 시간이. 그래서 거기서 수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 중에서 본의 아니게 장수생이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편한 진실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진짜 미안한데 책임감도 느낍니다. 미안한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고 이 교재를 내는 이유는 이제는 좀 그러지 말자라는 게 제일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지 마시고 그죠? 좀 빨리 시작하는 얘기죠. 근데 빨리 시작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빨리 시작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시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씩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는데 몸이 완전히 이제 근육이 다 만들어졌어. 그죠? 그러면 옛날처럼 열심히는 안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는 거. 그죠?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딱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죠? 일찍 시작을 해서, 그죠? 하루에 1시간씩 내지는 2시간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5점의 실력을 많은 방법, 유지시키는 쪽으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진짜 이렇게 유지를 시키면서 했다가 만약에 3, 4월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5, 6월 됐다가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탄력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죠? 제도자는 여러분들은,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너무 빨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늦어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55점이 몇 점으로 바뀌어버린다? 20점으로 이게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32의 시험 점수를 손에 쥐고 시작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같은 말인데 55점을 받고 시험에서 불합격했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쥐은 55점이 3월달, 5월달, 2월달에 이게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갑니다. 물 빠져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걸 손에 쥐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55점을 내지는 50점을 내지는 45점 받아도 상관없어요. 45점을 손에 쥐고 거기에다가 점수를 올리는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점수를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결론은 60언더거든요. 60언더의 점수를 손에 쥐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근데 손에 쥐고 이걸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32회 시험에서 부족했던 과목을 먼저 집중해서, 그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했던 과목을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수험생이 1차에서 민법 55점을 받았어요. 50점 받았어요. 개론을 65점을 받았어요. 민법 50, 개론 60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왜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100% 얘기합니다.
2차 과목에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때문에 떨어졌는데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뭐 때문에 떨어졌냐면 자기가 제일 점수를 못 받은 과목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뭘 합니까? 민법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민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민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민법 떨어진 게 아니고 출제 방향을 먼저 봐야 돼요. 그의 민법이 어려웠나 쉬웠나를 보니까 민법이 어려웠대요. 개론이 쉬웠나 어렵나 보니까 개론은 쉬웠대요. 그러면 어려웠기 때문에 50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쉬웠던 개론에서 다른 사람들은 70, 75를 받았는데 내가 개론에서 65면 그렇게 썩 좋은, 쉬웠다는데 65면 좋은 수준은 아니거든.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더 못 받은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떨어진 거냐면요. 제가 볼 때는 개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개론의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더 못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의 민법을 열심히 한다니까. 자, 다음에 시험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가 어렵게 나오고 뭐가 쉽게 나오고 민법은 조금 쉽게 출제를 하죠. 근데 개론을 그죠? 엄청 어렵게 내는 거야. 개론은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개론의 점수가 또 안 나버려. 그래 또 한두 개 차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부족했던 과목을 먼저 집중해라는 것은요. 내가 받은 점수에 부족했던 것도 물론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생 하나라 내가 공부량이나 내가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그죠? 예년 출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민법, 개론, 공법, 법령, 공시, 중개, 세법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약점이 있는가는 본인이 알아야 몰라요? 본인이 안다니까. 나는 개론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약해. 그리고 개론이 좀 어렵게 느껴져. 나는 공법이 약해. 나는 법령이 좀 약해. 모의고사를 치니까 나는 법령이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평균 점수도 좀 안 나와. 내가 약해. 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시험 칠 때까지 그걸 안고 간다니까. 끝까지. 계속 안고 가죠. 그 해결을 못 하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단계, 6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돼요. 충분히,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내가 작년에 공부할 때 점수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점수는 여러분의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 문제가 내하고 궁합이 안 맞을 때는 점수가 안 받을 수 있어요. 실력은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니까. 보면 제가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분은 충분히 이 실력이 되는데 점수를 못 받아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면서 패턴에 말려버리든지 그날 그 전날 컨디션이 안 좋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 점수를 절대화시키지 말고 평상시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했던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작년에 내가 공부할 때 보니까 민법이 약했어. 공법이 약했어. 공법 안에서도 내는 정비법만 보면 약했어. 그죠? 어느 파트 들어가니까, 내가 개론은 잘했는데, 개론 안에서도 나는 계산 문제 유달리 약점을 보였어. 개론 문제 안에서도 유달리 나는 수요 공급이 너무 어렵더라고. 민법 안에서도 나도 물건이 다른 사람은 쉽다는데 나는 너무 어려웠었어. 그래서 물건을 볼 때마다 항상, 아픈 손가락처럼 괜히 이상하게 공부하기 싫었었어. 라고 하는 파트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점수가 아니에요. 부족했던 과목이라는 것은 그 점수가 아니고 그 과목에다가 지금부터 시간 투자를 조금씩 해야 된다. 그런 아픈 손가락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했던 과목을 먼저 좀 집중적으로 그 파트를, 그건 여러분들이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 그 파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반복을 하고 조금 심학습. 그런 과목들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초부터, 그죠? 아주 고급진 단계까지 천천히 단계를 밟으면서 한번 가보는 거죠. 부동산 공법을 예를 든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정비법이거든요. 그죠? 국회법은 처음에 어려운데 계속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극복을 한단 말입니다. 어렵다고. 그러면 올해는 정비법을 갖다가 조금 손에 쥐고 아니면 수업을 할 때 정비법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면 하반기에 정비법 때문에 머리가 아프진 않거든. 그럼 공부를 편안하게 한다고. 그 시간에, 머리 아픈 시간에,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다른 과목의 우리가 시간을 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미리 시간이 충분할 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늦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조금 일찍 시작하면 32의 시험 점수를 일단 손에 쥐고 50점, 55점을 손에 쥐고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쥐고 시작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파트가 있거든요. 과목 내지는 부족했던 파트가, 테마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결되는 건데, 올해 세법으로 떨어졌죠. 그죠? 만약에. 그래서 세법만 보충합니다. 그럼 내년에 세법 문제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시험의 문제 조절을, 난이도 조절을 갖다가 매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한 해 세법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 뭘 어렵게 내고, 공시를 어렵게 내고, 한 해 공법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좀 쉽게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은 꼭 해야 되는데, 편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균형 있는 공부를 하시기를 꼭 좀 권해드립니다. 단, 똑같죠? 30의 실력을 유지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시험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6과목을 공부를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과목 중에서 조금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이 과목은 재미가 있고 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대부분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목들 내지는 그 공법 안에서도 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약간 고득점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을 좀 내보는 거지. 나는 공부해보니까 공법이 쉬워. 그러면 나는 공법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60으로 잡는데 나는 한 80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지. 쉽게 느껴지고, 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점수를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이 전 과목이 60 언더는 아니라니까요. 전 과목이 아니고 6과목 중에서 두세 과목이 60 언더가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고득점이 잘 없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을 한두 과목을, 그죠?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선별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거는 선택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 과목이 나하고 궁합도 좀 맞고, 이거는 해보니까 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과목의 고득점 전략을 짜는데, 뭐 고득점이라고 해서 90, 100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에나 모든 과목이 몇 점이 만점입니까? 80이 만점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80이 만점이야. 중개사 시험을 갖다 100점 만점으로 잡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야. 중개사 시험은 80이 만점이야, 80 만점. 80 정도 받으면 엄청 고득점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 과목이 80점이면, 그죠? 게임 끝나버리죠? 1차 시험에서 몇 점 받으면 돼요? 60, 60이 아닙니다. 1차 시험은 120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120 받으면 끝나는데 하나가 80이요. 그러면 나머지 40 고락면허 합격이네. 2차 시험은 60, 60, 60을 받는 게 아니에요. 2차 시험이 60, 60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2차 시험은 몇 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과락 없이 180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과목이 80이 나와버렸어. 그럼 몇 점 받으면 돼? 100. 그거 고락면허 합격하는데 뭐.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 과락은 없는데 저공비행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점수를 잔잔하게 깔고 들어요. 55, 52.5, 57.5, 그 다음에 좀 많이 놓은 게 62.5, 65점. 다 대보니까, 짜증나, 두 개 모자란 거야. 지금 표정이,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 점수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고득점 과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정도는 고득점 과목을 잡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3월 달에 시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따라가기 바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략을 그렇게 짜고 가면 상당히 효율적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력을 유지하는 거 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죠? 보통 첫 모의고사를 치는데, 첫 모의고사를 치면 초시생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25점밖에 안 나옵니다. 20점, 25점. 그러고 그냥 웃죠? 그냥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그냥 뭐 40분 중에서 아는 거 한두 개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조금씩 봤습니다. 그럼 실력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3월달 모의고사는 쉬워, 어려워? 쉽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서 전과목 60을 넘겨버렸어요. 3월달 모의고사를 치는데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온다고. 그죠? 근데 60을 넘겨버렸어.
그러면 그 60을 넘겼기 때문에 시험에서 60을 다 넘기는 것은 별론인 건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좋아져? 60을 넘겼어. 그럼 뭐가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기분만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왜? 빨리 시작하기를 조금씩 빨리 하기를 잘했네 라고 본인 스스로한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선순환 구조가. 공부를 했는데 40밖에 안 나왔어. 공부하기 싫다니까요. 이거요. 내가 공부를 한 만큼의 그게 숫자화되고 계량화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는 뭐 공부를 잘해본 적은 없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 공부한 만큼의 점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한 개 더 맞추려고 애들이 막 지지분해지고,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집착이라면 집착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거든요. 이기고자 하는 노력, 2등, 1등 되고자 하는 노력. 그죠? 그런 승부욕이 좀 있어야지 뭔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옳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르고 선악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지금 딱 서 있는 목표점을 하나거든요. 뭐 하려고? 합격하려고. 그죠? 합격하려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찍 시작하자. 일찍 시작하면요 손에 쥐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찍 시작하면서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의 무슨 전략을 짜자? 한두 과목의 고득점 전략을 짜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균형 있게 나머지 과목은요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그것만 해서 편식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33회 시험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귀신도 모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그죠? 3, 4월 모의고사에서 60을 넘기는 점수가 나오면 선행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는 다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면 초시, 처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을 늘리면 안 되죠. 최대한 양을 줄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권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는 요 교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에 흥미를 계속 가져야 돼요. 흥미를 가져간다는 것은요, 아는 게 있으면 흥미로워져요. 근데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양이나 시간이 단절돼 버리죠. 그러면 모르는 게 많으면 짜증나거든요.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뭔가 아는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의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약간의 연속성만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짧은 연속성만 있다 그러면 흥미는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6과목을 전부 다를 갖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약간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습 시간이 초반에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지쳐버리면 안 돼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쳤던 9월, 10월 정도의 공부량을 가져가게 되면 이걸, 그죠? 지금 작년 9월이나 작년이 아니죠. 32회 시험에서의 9, 10월에 공부량을 가져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33회 시험까지 완주할 수가 있다 없다? 완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발을 하되 흥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출발하냐면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가볍게 가져야 돼. 가볍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강의라든지 기본수로 하는 수업들이 재도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적합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어떤 과목이 기초가 없다든지 기본이 안 됐으면 그 강의를 들어야 돼요. 필요한데 전체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학습량을 너무 늘리지 마시고 그죠?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타이트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강의 내지는 교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정을 가지고 지금 재도전반을 수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전체 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셨다시피 교재는 전 범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서 편지하고 순서는 똑같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테마별로 나눠놨어요. 전부 다. 테마별로 싹 나눠놨죠. 그러니까 기본서 편질장의 순서가 아니고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마다요.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별표는요. 중요도를 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별이 3개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별이 2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별이 1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립니다. 커리큘럼. 별 3개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 올해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입니다. 100% 나오는 건 없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각 파트별로, 각 과목별로 시험에서 100%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공부에도 100%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관리계획, 용도지역, 그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환지라든지 그죠? 관리처분계획, 조합 이런 거는 무조건 출제를 하거든요. 그 100% 나오는 것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별 3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별이 3개냐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32회 시험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출제. 그래서 28, 29, 30, 31, 32회가 있다 그러면 32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31회 때 출제가 안 됐어요.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29회 때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28회 때 출제가 되고 이래 됐습니다. 이 경기는 한 번씩 퐁당 하면서 출제가 됐어요. 올해 출제가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33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연속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출제 제로는 아니지만은 출제성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파트는 2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교재 안에서 구성 요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로는 중요하냐면 33회 시험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이런 경우에는 50에서 한 4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죠. 시험이 5년에 한 번 출제하는 문제가 있어요.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출제하는데 28회 안 나왔고 29회 안 나왔고 30회 안 나왔고 31회 안 나왔고 32회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언제 출제했냐면요. 27회 때 출제를 했더랬어요. 그리고 과거에 21회 때 또 출제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6년 만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5년 동안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출제 가능성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자,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까? 5년에 한 번이지만은 그죠? 두 번째 후자가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까? 후자가 높죠. 33회 시험에서는 이게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요, 별이 1개거든요. 근데 33회 시험에 대비해서는 별이 몇 개로 들어온다? 3개로 바뀌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그죠?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 근데 올해 시험에서는 별이 2개로 떨어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출제 가능성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별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별 1개, 그 다음에 별 2개, 별 3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강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요. 과정을 1순환. 이걸 한 개 더 과정으로 명칭을 잡았습니다. 한 개 더 과정. 한 개만 더 맞추면 되잖아. 합격과 불합격 차이는 한 개거든. 한 개만 더 맞추자. 한 개만 더 맞추자. 그지? 그래서 한 개 더 과정이에요. 1순환은. 2순환은 3개 더 과정이에요. 3순환은 5개 더 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과정은요. 한 개 더 과정은 별 몇 개짜리? 3개짜리만 합니다. 2개 안 해. 1개 안 해. 말 말라 해. 안 해. 3개짜리만 합니다. 3개짜리. 여러분들이 불과 한 달 전 10월 30일까지 마르고 닳도록 봤던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본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다 맞췄어? 수업할 때 백선 놓고 모의고사 매번 놓고 다 맞췄냐고. 1분은 맞추고 1분 틀렸죠. 그것만 다 맞췄어도 합격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 안 계신다니까. 이 강의를 안 듣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거 한 개만 더 맞추자고. 한 개만 더. 그래서 뭐만 할 거냐면 이것만 할 겁니다. 별 3개짜리만.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서로 수업할 때하고 다르죠. 기본서 할 때는 몇 페이지부터 합니까? 맨 앞에 1페이지부터 쭉쭉쭉쭉쭉 이래가지고 600페이지가 쭉, 700페이지가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해. 이거는. 그걸 안 하고 별 3개짜리만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순환이 끝이 나요. 그럼 2순환 넘어오거든요. 2순환은 뭘 할 거냐면 별 3개짜리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거 또 한다고. 또. 왜? 시험에 매년 내니까 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뭘 플러스 하냐면 별 2개짜리를 플러스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3개 더 과정이에요. 3개 더. 3개 더 맞추자. 3개 더. 내 실력에서 3개만 더 맞추는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내 실력에서 50점에서 80점 받는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내 지금 현재 실력이 50인데 80점으로 올라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 해봤잖아. 공부해봤잖아. 그건 안 되잖아. 우리 선수들끼리 프로 선수끼리 우리 해봤지만은 그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에 뭐부터 더 맞추고 한 개부터 더 맞추자고. 한 개를 더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별 2개짜리를 플러스 해가지고 3개를 더 맞추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 3개짜리 한 번 더 하죠. 그죠? 이거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2, 3월 과정을 갑니다. 교재를 가지고. 그럼 끝났죠? 그러면 점수 나온다고 이거. 뭐 치면 70 나온다고. 진짜 나온다니까. 그럼 시간도 많이 필요 없다니까. 왜 필요가 없냐면 12월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공부 손 놓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돼. 3월 달에 하면 안 돼. 이 강의가 좋다고 또 3월 달에 들어오는 거야. 또 늦어. 이거 다 놓치핀다고. 다 잊어먹고 온다니까. 이거 수업 못 알아들어. 별 2개짜리를. 다 잊어먹고 와가지고. 여러분은 된다니까, 여러분은. 그죠? 그래서 70이 나온다니까, 진짜로. 안 놓으면 내 그때 점수 올려줄게. 그냥 플러스 20씩 해가지고. 자. 했죠. 그러면 4, 5, 잘못됐는데 6월달까지 갈 겁니다. 6월달까지. 3개월입니다, 올해는. 3개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전부를 완전히 훑어 나갈 겁니다. 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럼 별 3개 몇 번 봤어? 3번 봤어.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거는 시험자가 안 틀려. 그건 안 틀려. 다른 건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안 틀려 이제. 엄청나게 깊게 자주 반복을 계속했기 때문에. 2개짜리 지금 2번 봤어요 벌써. 그죠? 별 1개짜리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 합치면 5개를 더 맞추는 거예요. 내 실력에서 5개를 더 맞추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력이 이제 유지되면서, 출발에 유지되면서 올라와서 안 올라왔어? 올라왔죠. 그러니까 작년 실력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작년 실력보다 실력이 올라올까요? 정지됐을까요?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까요?
올라오겠지. 이론적으로 지금 네가 지금 설명을 그렇게 유도한다. 얘가 보니까. 그래서 올라오게 유도하잖아. 했죠? 됐죠? 그러면 문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지. 쪽지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동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7, 8월이 되거든요. 7, 8월이 되면, 이 안 되죠. 7월 달하고 8월 달이 될 겁니다. 7월 달하고 8월 달이. 9월, 10월이 남아있겠죠, 그죠? 이러면, 오전반 하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문제풀이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때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 동영,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어느 된 상태에서 매년 나오는 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까지 다 잡았잖아. 그럼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도 있어, 없어? 있죠? 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터치해보는 거죠. 여유롭게. 틀려도 돼, 안 돼? 돼. 틀려도 돼. 그러면서 전 범위를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면 된다? 시험장에 가는 거야. 룰랄라.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전원 합격을 향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구성하게 된 1년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100% 지켜지면 저는 확신하는데 무조건 누구든지 합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해서 혹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타사에서 동영상 듣는 분들은 랜단에서 합격하고 에듀윌 갔어? H사 갔어? P사 갔어? 환급 받았어요. 그거 환급 받아. 합격시켜줄게. 그거 가서 환급 받으라니까.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면 좀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진짜로. 불편한 짓이는요. 중개사 시험이 카트라인이 60인데 20만 명이 시험 쳐가지고 60점을 못 받는 수험생이 18만 명입니다. 그거 사실이잖아. 현실이잖아. 현실.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근데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특히 작년에 50점으로 떨어진 사람은 밖에 해줄 수 있다니까. 그걸 하는 못 하겠나. 내가 지금 20년 수업했는데 그걸 못 할까. 진짜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80은 내 밖에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한데 60 이상 70 몇 점은 내 밖에 한다니까 지금부터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못해?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한번 호흡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과정, 필수 과정이죠. 이 과정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3개 더 2순환에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정과 1순환과 2순환이 3순환에서 다시 반복이 되면서 3개월 동안 충분히 이론과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O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T 하면서 괜히 그죠? 흥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감 내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국 평균을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국 평균을 놓고 보통 수험생이 가지는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는코 말씀드린데요. 목표는요, 60 아닙니다. 목표는 60 아니야. 내 목표는 지금 강의하는 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할 건데 목표가 60이 아니라니까. 60이 아니고 전원합격. 그죠? 몇 점인데? 몰라. 그건 양궁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전원합격 시켜줄 수 있다니까요. 그거로 합격을 합시다. 그러고 끝냅시다. 끝내고 깔끔하게 그냥 빠이빠이 합시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니죠. 내년 12개월 뒤에, 11개월 뒤에, 그때 시작했던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 수업은 길게 안 할 겁니다. 3시간 반, 4시간 안 해. 작년에 공부했는데 뭘 그게 필요해. 그죠? 2시간 반에서, 민계공원 2시간 반에서 3시간. 나머지 과목은 한 2시간 정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천천히 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 됐죠. 3순환 됐죠. 여러분 그때는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처음은 요부터 해서 천천히 재밌게 그죠? 흥미를 가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요. 막 이렇게 수업 듣지 말고요. 이렇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나는 근데 3개짜리는 작년에 엄청나게 했어. 이거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들으면 돼요. 근데 하면서, 맞다, 내 저걸 놓쳤네. 맞다, 저 부분을 빠뜨렸네.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저하고 반복하면서 외우고, 다시 보고, 문제 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재는 보시다시피 이론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예상문제, 기출문제, 대표문제 해가지고 풍부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맞추기에는 좋은 교재가 아닌가 싶고, 이걸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보충 자료를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하고 1년 맞추는 호흡이,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헛되지 않고, 진짜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60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원 합격을 위해서 한번 나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OT 하겠습니다. OT 하고 조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